자, 먼저 파프리카 네. 달걀찜인데요. 네. 일단 파프리카가 색깔이 참 예쁘기 때문에 네. 이번 요리 역시 예쁜 요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알록달록 예쁜 데다가 영양까지 그 안에 가득 들어있는 아주 영양 만점 달걀찜을 파프리카 달걀찜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럼 하나하나씩 좀 시작을 해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파프리카가 깨끗하게 준비가 돼 있는데요. 네. 오늘 제가 아까 이거를 그릇으로 쓴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안에다가 달걀찜을 할 거니까 요 파프리카를요 이렇게 자를게요. 그리고 파프리카를 구입하실 때는요, 제가 오늘 파프리카를 이거 사갖고 올 때 네. 이렇게 세어보고 샀어요. 이렇게. 아, 세워본다고요? 네, 왜냐하면 달걀이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아, 익혀야 잘 되기 서야 때문에. 되니까. 아, 네.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에 이렇게 안에 보관. 씨를 네. 이렇게 해서 잘 톡톡톡 제거를 해주시고요. 이제 요게 오늘 용기가 될 거예요. 달걀찜의 용기. 아, 여기는 이렇게 잘. 이거 뚜껑 버리면 안 돼요. 아, 뚜껑 버리면 안 돼요? 여기 이렇게 뚜껑 덮어가지고 찔 거예요. 네. 오늘 찜기에 찔 때 왜 수증기가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우리가 보통 뭐 그릇을 덮는다거나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자기 예쁜 그릇이 있는데 아. 이거를 왜 그래요? 이렇게. 네. 뭐 설거지도 줄고 참 좋네요. 네, 그렇죠. 네. 달걀을 이렇게 깨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금을 약간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소금. 밑간을 위해서. 네, 밑간을 위해 소금 넣어주고요. 맛술은 한 장실 정도만 잠깐, 조금만 이렇게. 이거는 달걀의 비린내를 비린내 없애기 잡아줄 위해서. 수 있죠. 네, 네. 자, 이렇게 되고 젓가락으로 여기를 이렇게 노른자를 잘 네, 풀어주시고요. 풀어줄 건데요. 보통 우리가 달걀 요리할 때 막 이렇게 해서 젓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왜냐면 오늘 여기다가 놓고 찜을 할 거잖아요. 네. 여기를 막 거품을 내면 여기가 이렇게 부풀었다가 어머. 가라앉아요. 네, 그러면은 너무 이렇게 흘러내리기도 하고 그렇죠, 예.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달걀을 건들지 않고는 풀어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거품이 좀 덜 나게. 이게 아니라 돌리지 말고 좌우 위아래로 네,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그리면서 그러면서 네.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요 한 2분의 1컵 정도만 이렇게 딱 맞네요. 네,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체에다가 한번 내려주면 굉장히 달걀찜이 부드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알끈을 제거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빙고. 네. 네, 맞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그러면은 싹 내려오죠. 여기 지금 다 여기 알끈이며 알끈들이, 예. 미처 못 풀어진 그런 달걀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예쁘게 달걀물이 완성이 됐고요. 집에 냉장고에 표고버섯이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예. 요 표고버섯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 네. 달걀만 해서 만들면 맛은 있지만 네. 조금 심심할 수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좀 영양 제가 아까 만점 파프리카 달걀찜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네, 그러려면 채소가 약간 들어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죠, 예. 근데 요새 이렇게 편안하게 나왔죠. 땡겨주면 되는 거죠? 네, 무척 편안하더라고요. 이렇게 넣고요. 저도 이거 요리 배우면서 써봤는데 아이고야. 네, 자 이렇게 보면서 안에가 또 투명해서 보여요. 네. 내가 그만할까 더 할까? 네, 그러면은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좀 더. 네. 우리 어르신분들이 요즘 세상 참 좋아졌다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데 표현이 지금 이거를 두고 하실 수 있는 말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달걀물에다가? 네, 달걀물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적당히 넣어주는 게 좋은데, 요 정도만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제가 그 쪽파 있잖아요. 쪽파. 네, 쪽파는 송송 썰어서. 일단 파프리카의 색깔도 예쁘고 네. 파프리카 안에 들어가는 이 달걀찜도 음. 당근도 들어가고 뭐 실파도 들어가고 색깔이 안도 그렇고 박도 그렇고 참 잘 어울리겠네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안에 들어가는 채소는 집에 있는 거로. 짜투리 채소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넣어줄게요. 넣어주는데 한 8부 정도나 9부까지. 부풀어 오르는 걸 감안해서 네, 구워줘야 되는 그쵸. 거죠? 네,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까지. 네.
네, 요것도 마저 넣고 싶은데 그러면 또 넘칠까 봐. 넘치니까, 예. 네, 요 정도까지. 그래서 요거를 뚜껑을 이렇게 덮어서 찜기에는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전자레인지에는 4분 내지 5분 정도만 익혀주면 되는데요. 이게 뚜껑 역할을 하니까 그냥 별다른 뚜껑 덮을 일 없이 없죠, 곧바로 예, 찜기로 이동을 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네, 그리고 뚜껑을 닫아주시고요. 한 15분 내지 15분 정도? 20분 정도 쪄주거나 전자레인지에 4분 내지 5분. 피크닉 갈 때도 이렇게 가져가도 참 예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이제 서비스로 네. 이태 씨 또 간만에 만났으니까 내가 그렇죠. 또 서비스 대방출 하고 싶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래서 서비스로 또 뭐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어떤 걸 알려주실 거죠? 네, 이거랑 먹으면 너무 잘 어울리는 소스. 네. 어떤 소스죠, 이게? 네. 자, 이게 지금 마요네즈예요. 마요네즈. 네, 마요네즈 3큰술하고요. 그다음에 날치알 3큰술. 날치알과 또 마요네즈 궁합이 또 잘 맞잖아요. 정말 잘 맞아요. 여기다가 이 날치알이 약간 느끼할 수 있고 마요네즈 느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레몬즙을 레몬즙. 한 큰술 이렇게. 요거는 꿀이에요. 꿀. 네, 꿀을 한 작은술 정도. 네, 한 작은술 정도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러면 사실 이거 제가 개발한 거거든요. 네, 맛보세요. 자, 날치알과 마요네즈, 꿀, 레몬즙. 4가지. 어머. 선생님, 에디슨이에요? 진짜 맛있죠? 제가 이제 발명가예요, 선생님. 아,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제 직업이 너무 좋아요. 와. 네. 파프리카 달걀찜 밑에 소스로 같이 드실 거예요. 야, 그러면은 우리 저 달걀찜이 맛있게 네. 익을 동안 고등어 구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등어 구이. 오늘 또 이것도 또, 제가 오늘 네. 이태 씨 너무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그냥 비법 대방출인 것 같은데요. 아유. 네, 오늘 고등어 구이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선생님을 자주 만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재료를 준비를 해주죠. 마트 가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아저씨들이 이렇게 해서 소금 뿌려줄까요? 말까요? 뭐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에 뼈는요, 이제 이태 씨가 드시기 편하게끔 이렇게 뼈는 발라낼게요. 그러면 이제 뼈가 이렇게 발라지죠. 제거를 해주시고요. 네. 자, 그렇게 되고 제가 오늘 이태 씨한테 비법 대공개한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 고등어에 막을 벗길 거예요. 막을 벗긴다고요? 네, 자 일단 여기 지느러미 이쪽을 좀 잘라줄게요. 이따가 드시기 편하게끔 네. 지느러미는 좀 잘라주고요. 예, 그 다음에 자 일단은 오징어 껍질 벗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손이 미끄러질까봐 소금을 잡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손톱으로 이렇게 막을 벗기면 이렇게. 아, 이게 막이 있네요. 네, 우리가 보통 그 생선에 비늘이 있잖아요. 네. 근데 고등어는 비늘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막이 있어요. 아, 그럼 이 막을 벗겨서 네. 조리해서 먹게 되면 더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나요? 부드러운 식감은 물론이고요. 일단은 비린내가 안 나요. 고등어에 비린내가 안 나고요. 그 다음에 고등어의 그 생목이라 그러나 사실 저는 고등어를 참 좋아하는데 먹고 나면 약간 트름 같은 거 소화될 때 약간 그 오메가3 냄새가 좀 나요. 예, 맞습니다. 예. 저는 그게 너무 심해서 먹을 때는 행복한데 먹고 나면 소화될 때 너무 후회를 해요. 그런데 그게 이걸 막을 벗기고 먹잖아요. 그러면 그런 소화 안 되는 게 트름 나는 게 전혀 없어요. 이렇게. 자, 이게 오늘의 또 쿡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등어 막을 벗겨주시게 되면은 고등어가 가진 비린내와 느끼한 맛도 잡아주고 한결 소화되실 때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거를 구울 거니까 제가 반을 이렇게 썰게요. 그냥. 예. 반을 썰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칼집을 좀 넣어볼게요. 칼집을요? 네. 살이 도톰하니까 빨리 익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은 익히는 시간도 또 빨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열이 또 잘 흡수되니까 빨라지기도 하고 또 모양도 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예뻐지기도 하죠. 예. 그러면은 자. 여기 지금 전분 있고요. 이렇게 고춧가루가 있는데요. 예. 여기다가 이렇게 전분에다 고춧가루를 섞어서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섞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야, 그냥 전분가루가 아닌 이게 고운 고춧가루인 거죠? 네, 만약에 고운 고춧가루가 집에 없다 그러면은 굵은 고춧가루 체에 좀 내리면은 그게 고운 고춧가루고요. 그쵸. 예, 굵은 고춧가루를 넣게 되면 좀 뭉치기도 하고 또 쉽게 탈 수도 있으니까 고운 고춧가루였으면은 좋겠어요. 앞뒷면으로 다 이렇게 네. 촉촉촉촉 뿌려주시고요. 네, 앞뒤면으로 이렇게 발라서. 자, 그럼 자. 불로 이동을 좀 해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기름에다가 기름은 많이 두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등 푸른 생선이라 등 쪽부터 구워주시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등 쪽부터 굽게 되면 고등어의 등 쪽에 더 지방 성분이 많아서 자연 기름이 나와요. 아. 그러면 우리가 굳이 오일을 많이 두르지 않아도 네네. 고등어 구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고등어에는 제가 아까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오메가3는 열에 약해요. 그래서 센 불에 굽지 마시고요. 중불에 구워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왜 생선 구울 때 이거 언제 뒤집어야지? 라고 고민하시잖아요. 그게 가장 고민이거든요. 그게 가장 고민이죠. 네. 그런데 우리 왜 고기 스테이크 구워 먹을 때 언제 뒤집냐면 위에 핏물이 싹 올라왔을 때. 그쵸. 네. 요 고등어에도요. 여기 지금 약간 핏기 나오는 거 보이세요? 올라오네요. 예, 모르셨죠? 네. 핏기가 올라와요. 아. 네,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뒤집어 주시면 그때 돼요. 뒤집어주시고. 네. 그러면 이게 한 번, 두 번. 네네. 자, 이특 씨 보세요. 와. 지금 가운데 부분에 살이 톡톡한 데까지 핏물이 이렇게 피가 좀 올라왔죠? 네. 자, 이제 뒤집어 줄 때가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네, 뒤집어 주도록 할게요. 네. 네. 자, 뭐 어렵지도 않고, 네. 뭐 힘들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핏기 올라서 뒤집었잖아요. 네. 그럼 여기 이쪽 표면은 구워졌기 때문에 네. 이 반대편 표면을 못 보잖아요. 그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시간을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네. 시간적으로 2분 정도. 2분 정도. 네, 그러니까 2분 정도의 그 감각만 있으면은 이제 다 익었다 쉽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전분을 묻혀서 좀 단단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은 육안으로 확인하는 게 또 제일 그렇죠. 네.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슬그머니 한번 보셔도 돼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요거를 이렇게 막 보시죠. 그렇죠. 네. 네. 또 살집이 좀 있는 쪽으로 제가 조금 이렇게 네. 이쪽. 이때 불세기는 뭐 중불. 중불. 네. 중불, 중약불, 뭐 중불. 중약불 네. 정도. 네, 이특 씨 지금 거의 다 됐어요. 이렇게. 어머나. 네. 한 시간적으로 2분이 됐잖아요. 그리고 네, 확실히 고운 고춧가루를 넣어서 그런지 이거 그냥 채로 넣게 되면 안 예쁠 것 같아요. 네, 훨씬 더 먹음직스러워요. 네. 그리고 고춧가루가 그 생선의 느끼한 맛도 약간 잡아주니까 먹을 때 느끼함도 훨씬 더 덜하죠. 예. 네. 자, 이제 맛있게 노릇노릇 잘 익은 고등어 구이를 네. 이제 완성 접시 담으면 완성인 거죠? 네, 완성이죠. 아이고. 이렇게. 어렸을 때는 다른 반찬 없이 이 고등어 반찬만 있으면은 밥 한 공기 뚝딱이었고요. 네. 엄마 나 입맛이 없어 그러면은 그 흰 쌀밥에 물 말아가지고. 맞아. 네. 자, 이렇게 레몬도 조금 네.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린잎 채소. 네, 어린잎 채소 조금만 넣어줄까봐요. 이렇게. 약간만. 준비했으니까. 이 정도? 네. 자, 비주얼만 네. 봐도 밥을 부르는데요. 자, 고춧가루를 송송송 뿌려서 고등어의 감칠맛을 더하는 고등어 구이가 완성이 되었고요. 네. 자, 이어서 파프리카 달걀찜. 네. 잘 됐는지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찌어져 가고 있고요. 아, 너무 예쁩니다. 예. 이렇게. 와. 자, 그러면 제가 네. 익었나 안 익었나 방송이니까 네. 예, 한번 젓가락으로 이렇게 찔러볼게요. 찔렀을 때 어떤 느낌이어야 다 익은 건가요? 이게 달걀물이 안 묻어나야 되거든요. 아.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달걀물이 조금 묻어나요. 이렇게. 근데 거의 다 됐죠? 거의 다 됐어요. 네. 예, 거의 다 됐어요. 끝에 조금만. 예, 그래서 요거 제가 보니까 지금 꺼내가지고 식히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러면 그러니까 예, 접시 하나. 네. 또 모양 예쁘게 또 유지해 네, 주시려고.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자, 뚜껑도 이렇게 가고요. 이것도 너무 이렇게. 예쁘네요. 너무 예쁘죠? 네. 자, 이거 지금 썰면은 뜨거워서 조금 부서져서 네. 써는 거는 제가 아까 미리 좀 준비해서. 해놓은 거로 가도록 할게요. 네, 이걸로 할게요. 네, 요게 이제 식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사실 제가 지금 썰어 주신다고 했는데 네. 요거를 그냥 그대로 해서 네. 이걸 퍼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퍼먹어도 되죠. 네. 그리고 나서 파프리카 따로 먹어도 먹고, 되죠. 예. 예.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썰어서 야, 이거 안내 비주얼도 예쁘네요. 예, 자, 이렇게. 근데 사실은 요게 한 입으로 먹긴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작게 썰어도 되는데 저는 오늘 화면에 좀 예뻐 보이고 싶어서 요걸 그냥 이렇게 4등분만 할게요. 예. 자, 요거 소스를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듬뿍 넣을게요. 듬뿍 깔고요. 여기다가 이제 요거를 이렇게 얹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드실 때는 정말 이 소스랑 듬뿍. 이거 건강식인데요, 그렇죠? 네, 굉장히 건강식이고요. 먹고 나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하고 어린님 채소 조금 놔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붉죠. 이럴 때는 붉은색 베이비 채소보다는 이렇게 푸른색 베이비 채소가 좋고요. 발사믹 식초를 발사믹. 와, 활용 점정이네, 그쵸?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파프리카 달걀찜도 완성되었습니다. 자, 아삭하면서도 부드러운 파프리카 달걀찜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쿡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영양 만점 고등어 구이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고등어의 막을 벗겨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고등어 특유의 비린내와 느끼한 맛이 싹 사라진다는 사실. 고소한 맛에 밥 한 공기 뚝딱. 고등어 구이로 가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